여러분, 70대가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생활 습관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를 피하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면 노후가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실수를 알려드립니다. 이 실수들은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검진, 골다공증 검사, 심혈관 건강 검사는 필수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하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큰 병이 되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병원 가기가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80대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음식이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혈압을 높이고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물 요리보다는 찜이나 구이 같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빵, 과자, 탄산음료 같은 가공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하루에 최소한 5가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장 건강을 도와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합니다. 5번째로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운동을 귀찮아하거나 힘들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부족은 근육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첫 번째로 매일 가볍게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운동만 해도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몸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네 번째로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물속 운동도 관절에 부담 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5번째로 하루에 30분 이상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운동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무거울수록 더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만으로도 건강한 8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젊을 때와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합니다. 특히 여행, 외식, 쇼핑 같은 지출이 많아지면 금방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관리비, 식비 같은 필수 지출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여행이나 쇼핑 같은 변동 지출은 예산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연금과 저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자신의 소득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불필요한 보험료나 구독 서비스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중에서는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충동 구매를 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비전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금 흐름을 꾸준히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계획적인 소비를 줄이면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자신의 노후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생활비나 집 마련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렵다고 해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하면 본인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주 교육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손주를 위해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을 내주다 보면 본인의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나면 나중에 본인이 필요할 때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정적인 조언을 해주고 스스로 경제 관리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녀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먼저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면 다운사이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큰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 집을 활용해 매달 일정한 연금을 받으면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리한 투자나 사기성 금융 상품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투자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상속이나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 간의 재산 분쟁을 예방하려면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너무 많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도난의 위험이 있고 급한 상황에서 현금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비와 요양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 80대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두뇌 활동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따라 기억력 저하 속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뇌는 계속 자극을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언어나 악기 배우기는 두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외국어 공부나 피아노, 기타 같은 악기를 배우면 뇌세포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히거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면 뇌가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독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는 것이 기억력 유지에 좋습니다. 네 번째로 글쓰기와 일기쓰기는 두뇌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두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공예, 요리 같은 활동도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여섯 번째로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활동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은 두뇌 활동을 줄이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통화나 영상 통화를 자주 하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구들과의 모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거나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면 두뇌도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노인회, 동호회 활동을 하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아집니다. 네 번째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교회, 절, 성당 등에서 활동하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 뇌가 더 많이 자극을 받아 활발해집니다. 여섯 번째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면 두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두뇌 운동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퍼즐 맞추기나 스도쿠 같은 두뇌 게임을 하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나 명언을 외우거나 쇼핑 리스트를 기억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계산을 직접 해보는 것도 두뇌 운동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머리로 계산해 보세요. 네 번째로 매일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두뇌가 활발히 움직이고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로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것도 좋은 두뇌 운동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 언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로 손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을 하면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뜨개질, 요리,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이 두뇌 자극에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꾸준한 두뇌 운동을 실천하면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면 외로움이 커지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연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바쁘더라도 먼저 전화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에게 기대기보다는 함께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려 하지 말고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친구들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번은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맙거나 미안한 감정이 있으면 직접 표현해야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외로움을 줄이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요가 같은 활동을 하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동네에서 자주 가는 장소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일 수 있습니다. 단골 가게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거나 자주 가는 공원에서 이웃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쉽습니다. SNS나 단체 카톡방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종교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 절, 성당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여섯 번째로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보다는 편안한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면 외로움 없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말투와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대화 습관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불평과 불만을 자주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하면 상대방이 대화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틀렸어 보다는 그런 생각도 있군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지나치게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 소통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여섯 번째로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고 조화롭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대화 습관을 가지면 더 따뜻하고
즐거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 안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는 노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욕실은 가장 위험한 공간이므로 미끄럼 방지 장치를 꼭 설치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실 바닥에 깔고 샤워할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침실과 거실에서도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전선이 바닥에 널려 있거나 작은 가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이 약해지면서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복도와 화장실에 센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계단이 있는 집이라면 난간을 꼭 잡고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다면 1층으로 생활 공간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문턱이 높은 집은 이동할 때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문턱을 없애거나 낮추고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엌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오래 사용하는 것보다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집안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생활 패턴이 변화하면서 주거 환경도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전과 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침실을 편안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 높이는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식탁과 의자의 높이도 자신의 체형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의자는 일어나기 어렵고 너무 높은 의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높은 곳에 손을 뻗어야 하는 위치에 물건을 두는 것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집안에서 이동할 때 편리한 동선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구를 줄이고 동선을 방해하는 요소를 정리하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도 편리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싱크대와 조리대 높이를 조정하고 자주 사용하는 조리도구를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겨울철에는 난방을 충분히 해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패턴에 맞게 집을 정리하고 조정하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하지 못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응급 연락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이웃, 병원 연락처를 정리해 두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집안에 비상약품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해열제 등 자주 사용하는 약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호출 버튼이 있는 스마트워치나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위급 상황 시 대처 방법을 가족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 제품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오래된 전기선이나 콘센트는 교체하고 가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해야 합니다.
6번째로 계절별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고 여름철에는 냉방 기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하면 더 안전하고 걱정 없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실수를 알아봤습니다. 건강관리 소홀, 재정관리 실패, 두뇌 건강 방치, 인간관계 단절, 생활 환경 변화 무시. 이 실수들은 모두 우리가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실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10년 후에도 건강한 몸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에도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르게 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 건강, 법적인 부분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무작정 사랑만으로 재혼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혼 후에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는 재혼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재산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결국 깨지기 마련입니다. 재혼 후에는 공동재산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나중에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재혼 후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재산 관련 사항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재혼 후 재산 분배와 상속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혼을 하면 부부 사이에 법적으로 재산이 공유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사전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유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재혼 전에 재산 분배와 상속 계획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재산을 분리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로 재산을 등록할 경우 사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혼 후 예상치 못한 재산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혼 후 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긴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혼을 하면 부부가 함께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재산이 늘어나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할 것인지 개인 명의로 유지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로 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쪽 명의로 해두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유언장이나 법적 계약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정해두면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 문제 외에도 노년 재혼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자녀의 반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재혼을 하려다가 자녀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재혼을 하면 경제적인 부분과 가족 관계가 달라질 것을 걱정합니다. 특히 부모가 재산을 새 배우자와 공유하게 되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여깁니다. 부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재혼 후 발생할 문제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재혼을 두고 오랫동안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미리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재혼이 자녀의 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자녀 입장에서 재혼이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 새로운 배우자도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즉, 부모가 사망하면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기존의 자녀들은 원래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자녀와 같은 1순위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게 되니 재혼 자체를 반대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이 있다면 그 집이 배우자의 소유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재산 분배를 명확하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 계획을 설명하고 오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투명하게 재산 문제를 공개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하면 재혼 후 심각한 가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재혼 전에 자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할까요? 재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외롭기 때문에 재혼을 결정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걱정과 불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속 계획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사전에 법적 계약을 통해 재산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혼으로 인해 상속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설명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들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이해를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혼은 부모의 결정이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가족 간의 대화가 원활할수록 재혼 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 건강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젊었을 때는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재혼 후 건강이 나빠지면 배우자가 돌봄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돌봐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 한쪽이 건강이 나빠지면 다른 한쪽이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이 장기화되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재혼 후 생활이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병원비와 약값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재혼을 고민할 때 단순한 감정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재혼 전에 건강과 관련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재혼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히 마음이 잘 맞으면 결혼을 결정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건강이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현재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만성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재혼 후 간병 부담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건강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술, 담배를 자주 하는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건강 관리가 부족하고 병원 진료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면 미래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생활 습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서적 안정감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 문제로 인한 돌봄 부담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노년에 재혼하면 부부가 서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간병을 하게 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책임감으로 간병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젊은 부부처럼 함께 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간병이 필요해지면 이 관계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간병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요양 서비스나 간병인을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건강이 나빠지면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재혼 전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을 함께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장기 요양보험, 의료비 대비 저축, 간병 서비스 활용 방안 등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노년에 재혼을 하면 법적인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호적 정리입니다.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남아있으면 재혼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혼 후 연금 수급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연금 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재혼하면 자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혼 후 병원비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와 법적 혼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동거와 법적 혼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재산 상속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인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거를 선택할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면 법적 혼인을 하면 부부로서 상속권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혼인을 하면 재산 분할, 채무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혼인을 할 것인지 사실혼 관계로 지낼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를 미리 대비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채 여부도 확인해야 할까요? 재혼 후 예상치 못한 빚이 발견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할 때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재혼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거나 금융권 대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큰 부채가 있다면 결혼 후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 형성되면 배우자의 부채가 내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보증을 서서 채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상대방의 경제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 문제를 숨기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 상태, 부채 현황, 재산 관리 방식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재산을 분리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계약서나 재산 분할 계약을 작성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안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노년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노년에 재혼하면 외로움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혼을 해도 상대방과 가치관이 다르면 여전히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자의 생활 방식이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습관 차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 잠자는 습관, 생활 패턴이 다르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재혼 후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 후에도 각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하려 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하면 후회 없이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미리 대비해야 할까요? 노년에 재혼할 때 경제적인 부분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미리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각자 부담할지, 공동으로 부담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이 경제적으로 더 부담을 많이 지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비 습관이 다르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약하는 성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자유롭게 쓰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면 사소한 지출 문제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서로의 경제적인 가치관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안일과 생활 방식에 대한 조율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정하지 않으면 작은 일로도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년의 재혼은 젊을 때와 다르게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지탱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젊을 때의 결혼과 달리 함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의존하려 하지 말고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지만 각자의 삶도 존중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 관계 등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담을 덜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재혼을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하면 갈등을 줄이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서로를 도와주면서도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재혼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감정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면 노년에도 행복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 건강 상태, 법적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 조정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후회 없는 결정이 됩니다. 돈, 건강, 가족관계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노년의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년을 살아보니 결국 인생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성공, 명예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살면서 걱정도 많았고 후회도 많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 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0세 어르신들이 전하는 인생의 교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년을 살아본 분들이 직접 깨달은 것들이기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젊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 이 5가지 교훈을 알면 인생을 훨씬 더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00세 어르신들이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서럽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돈이 많아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살아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삶을 즐기는 태도가 더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이 부족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모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도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돈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후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삶이 훨씬 안정되고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인생 후반부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는 노인이 되느냐,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느냐는 젊었을 때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100세 어르신들이 말하는 돈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돈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바라보고 살면 결국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치고 가족과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 돈을 위해 희생했던 많은 시간들이 나중에는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결국 돈은 많을수록 좋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부터 돈을 모으되 돈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는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많으면 자유롭지만 돈이 없으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졌을 때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을 가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병원비를 걱정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 돈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돈이 부족하면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면 노후를 대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한 번에 많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돈 걱정 없이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준비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큰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돈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에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생활이 안정됩니다. 연금, 임대 수입, 투자 배당금 같은 지속적인 소득원이 있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한꺼번에 큰 돈을 모아두더라도 계속 쓰기만 하면 금방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돈을 불려나가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개인연금 같은 다양한 소득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두면 노후 생활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결국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꾸준한 소득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젊을 때부터 재테크를 배우고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돈 다음으로 100세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0세까지 살아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면 답답함만 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만 좋다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걷는 것이 힘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작은 외출도 부담스럽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결국 외롭고 우울해지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바로 병원비 부담과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몸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걸을 수 없고 스스로 씻지도 못하고 식사도 혼자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병원비도 문제지만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치매가 오거나 관절이 망가지거나 중풍이 오면 혼자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자식들이 돌봐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오랜 기간 부양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낯선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즐겁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100세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젊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생활 습관이 쌓이고 잘못된 식습관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건강을 잃게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은 하나같이 젊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식,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담배와 술을 멀리하고 하루 한 끼라도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운동, 식습관, 정신 건강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는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그렇다면 100세 어르신들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세까지 살아보니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상처받을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정을 주기보다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믿을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인생을 편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오래가고 의미 있는 관계일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하려면 나 또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부터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계산적으로 행동하면 결국 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몇 명의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족보다 더 의지가 되는 친구도 있고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지인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사람을 몇 명이라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내 곁에 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100세까지 살아보니 가족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사회생활도 활발하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 가족이 남습니다. 친구는 멀어지고 사회와의 연결도 점점 약해지면서 의지할 사람은 가족뿐이 됩니다.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힘들 때 챙겨주는 사람은 결국 가족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보다 친구나 동료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평생 가족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너무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불편해지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헌신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수록 자녀와의 관계도 더 편안해집니다. 가족에게 의지하기보다 함께할 수 있을 때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기대보다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국 가족이 가장 소중하지만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집착하면 왜 불행해질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똑같이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느라 바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를 매일 챙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식도 부담 없이 부모를 챙길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나친 집착은 서로를 힘들게 하고 갈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족과의 관계를 더 행복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유지될 때 더욱 건강해집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너무 가까이 얽매이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각자의 공간과 삶이 있다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만날 때마다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좋은 기억을 쌓아가는 것이 가족 관계의 핵심입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자유로운 관계를 가질 때 더욱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결국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너무 기대하거나 의존하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지만 부담 주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00세 어르신들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인생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대부분의 걱정과 고민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는 작은 문제에도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결국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100세까지 살아보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 결국 가장 중요했습니다. 돈, 직장,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했던 순간들이 나중에는 다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더 여유롭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고민을 줄이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해야지라고 말하며 하고 싶은 일을 미룹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살아보니 하고 싶은 일은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지금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다면 바로 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해야 합니다. 후회는 하지 않은 일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00세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한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지 못한 일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순간들이 후회로 남습니다. 돈을 더 벌지 못한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더 아쉽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망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한 번뿐이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100세까지 살아보니 결국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없으면 서러운 것이고 건강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되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별것 아니었으니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길게 살아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을 듣고 나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10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교훈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